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생각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그리고 또 미지의 세계로 알려진 이 뇌. 우리 오늘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혜다락방의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과학 문화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연과학 여러 분야를 강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뇌와 관련돼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이제 먼저 들어가면 이제 브레인 자체를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브레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브레인 전체에서 가장 큰 게 기억이라는 파트거든요. 감각 입력이 들어와서 기억으로 저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을 들어가는 문으로서 꿈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꿈. 꿈하고 기억이라는 현상을 상당히 달리 볼 수가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런데 의외로 꿈은 우리가 눈을 감고 자잖아요. 네. 그래도 영상이 보이잖아요. 네. 그거는 옛날에 내가 기억했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곧장 들어갈 수 있는 하이웨이가 꿈이라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봐왔던 거죠. 네. 꿈처럼 꿈 들으면 꿈 해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꿈이야말로 우리 기억의 실체를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꿈들은. 그래서 첫 이야기는 꿈에 대해서. 네. 그럼 자연의 브레인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들어가다 보면 기억하고 링크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기억이 전면적으로 사라지는 게 치매잖아요. 네. 치매라는 이 가장 우리 당면한 문제잖아요. 이 치매에 가장 누구나 다 진단 내릴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전부 다 기억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꿈, 두 번째는 기억, 그 다음에 이제 생각, 그 다음에 의식,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나가는 그런 이야기. 네. 네, 그러면 꿈과 기억력, 뇌 과학에 관련된 강연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꿈을 꾸지 않는 수면, 그걸 서파 수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꿈꾸는 수면, 그걸 렘 수면이라 그래요. 그러면 꿈을 구체적으로 꾸는 그 전체 부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하고 기억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 번째는 꿈하고 꿈보다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이 현상하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그 60% 이상이 알츠하이머라는 겁니다. 치매는 65살부터 쭉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예방하려면 20년 전부터 잠에 대해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치매, 기억하고 관계 있고 우리가 자전거 운전 배우는 거 이런 것조차도 다 잠자는 동안 리허설을 한다. 근데 리허설하는 시간을 봤더니 시간 압축했어요. 순서는 그대로예요. 예. 첫 번째 강의는 수면, 잠자는 거. 그거에 동반해서 꿈이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을 잠깐 보면 몇 가지 보면 우리가 꿈은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실제로 장면이 경험했던 그 비슷한 게 나오지 처음에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아주 애매해요. 그거 잘 보시면. 그냥, 사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브레인을 친근하게 브레인이 어떻게 펑션하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자기 꿈을 물어봐야 돼요. 우리 브레인이 아주 영특해서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꿈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꿈을 꿉니다. 심지어 어떤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 주장은 하루에 한 20가지 이상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꾸는 이 수면이
꿈을 꾸지 않는 수면, 그걸 서파 수면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꿈꾸는 수면, 그걸 렘 수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면이라는 생리적 현상 속에 꿈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하고 수면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파 수면은 꿈을 꾸는 수면이 아닙니다. 뭐 엄밀히 말씀드리면 서파 수면에도 한 10% 정도 꿈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건 조금 달라요. 우리가 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렘 수면. 그래서 렘이란 말은 뭐냐면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인데 눈동자를 빨리 돌린다는 거예요. 갓난 애들 보면 눈꺼풀 속에 눈동자 돌리면 보이죠? 그때 이제 뇌파를 측정하면 렘 수면이요. 요거는 이제 고양이부터 쥐, 마우스 많이 연구됐습니다. 사람한테도 갓난 애들 보면 눈꺼풀 속에서 눈동자 돌릴 때. 렘이란 말은 눈동자를 빨리 돌린다고 말이요. 좋아요. 그러면 그 꿈에서 가장 중요한 유니크한 몇 가지 특징은 꿈에 돌아가신 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나타났는데 아버지 나타나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생시 같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놀라워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걸 깜빡 잊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낮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일화기억이라고 그래요. 낮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꿈하고 직접 링크가 되지 않습니다. 링크됐으면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타나면 아버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꿈꾸는 중에 혹시 산수 계산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꿈꾸는 중에 안 나타나는 걸 이렇게 카운트해 보면 꿈이 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꿈에서는 논리적 따져 묻는 걸 못 해요. 꿈에서 뭐 이렇게 할 때 논리적으로 따져 물 수가 없어요. 산수 계산 못 해요. 논리적 계산 못 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꿈꾸는 동안에는 브레인 중에 상당한 많은 부분이 낮 동안처럼 활동을 하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위 이쪽입니다. 전전두엽 요쪽이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피네핀이라는 두 케미칼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 앞쪽 뇌가 깨었을 때하고 동작을 다르게 해요. 그 동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명석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어서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의식을 이쪽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시간 의식이 없는 거죠 꿈에서는. 뒤죽박죽. 자, 그래서 그런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봐도 우리가 낮 동안에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게 안 나타나요 거의.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안 나타난다 해갖고 꿈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 일상생활 비슷한데 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 딱 깨달았을 때, 이상하다. 저 구체적으로 어젯밤 꿈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말 바로 몇 시간 전이니까 꿈을 꿨어요. 뭐냐 하면, 뚜꺼비를 봤어요. 뚜꺼비가 나와 꿈에. 드무잖아요. 낮에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볼까 말까 뚜꺼비가 나왔어요. 굉장히 큰 뚜꺼비가 나와갖고 내가 막 이렇게 만질라 하고 막 열었던 장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항공모함이 나왔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지인이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꿈 같은 황당한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꿈은 그렇게 황당합니다. 항공모함이 나타났는데 그 스토리가 어떠냐면 그래서 가만 봤더니 옛날에 그 영화 미드웨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하고 미국 싸웠던 미드웨이 해전 그 장면 옛날에 한번 영화를 봤는데 아마 20년 전일 거예요. 그 장면 비슷한 항공모함이 나와. 근데 항공모함 나오는 거는 뭐 그래서 널리 있다 합시다. 근데 거기서 어떤 병사 한 명이 항공모함 다치라 하면서 그 밧줄을 갖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저 바로 실제 꿈 꿨던 거예요. 바로 어제. 오늘 새벽에. 이게 일상생활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뚜껑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그럼 항공모함에 거대한 다시 끝으면 바다에 해야 되는데 그 밧줄을 갖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꿈은 전적으로 창의적 과정입니다.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지금 야단이잖아요. 엄청나게 위협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꿈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1년 동안 꿈에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증명됐죠? 네. 그렇다 해갖고 꿈의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언제 한번 봤거나 한 것들 두꺼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항공모함 영화 볼 수 있잖아요. 뉴스 시간 나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 브레인 안에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는 연결이 안 돼요. 항공모함 두꺼비 이야기를 나중에 누가 하겠어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꿈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브레인에서 옛날에 어느 때 단편적으로 받았던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한 데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 낮에 이렇게 생활하면 그걸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밤에 렘 수면일 때 굉장히 브레인의 자유도가 높아져요. 관련 없는 것들끼리 서로 막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꿈은 요즘 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이론이 뭐냐면 아주 스토리가 있고 황당하면 할수록 그 꿈들이 브레인이 좋아요. 창의적인 도움이 돼요. 예. 자, 그런 이야기를 쭉 드리면 그래서 그 꿈을 꾸는 수면을 렘 수면이라 그래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게 그러면 꿈을 구체로 꾸는 그 전체 부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하고 기억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 번째는 꿈하고 꿈보다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이 현상하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그 60% 이상이 알츠하이머라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뭐냐면 브레인이 낮 동안에 활동을 하면 그 활동 찌꺼기, 노폐물이 생겨요. 그걸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이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생기는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세포 바깥으로 분비해내 있어요. 그게 막 그 머리카락 엉켜진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탱글이라 그래요. 잠자는 동안 우리 브레인에서 물 같은 내 척수액이 흘러나와서 그걸 씻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는 것이 우리가 뭐 피로를 회복한다, 뭐 기억력 이런 건 오히려 저거에 비하면 사소한 이야기예요. 치매의 예방에 관련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한 15년, 20년 정도 그 전부터 잠을 충분히 자셔야 돼요.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잠을 푹 자야 되겠다 이걸 느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면증. 이 불면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복잡한 그림인데 결국 이제 브레인 전체를 보시면 그 세포가 있습니다. 저 보시면 요렇게 젖꼭지처럼 나와 있는 게 있죠. 동그란 파란색으로 된 거. 저게 뭐냐면 우리 모든 기억을 만드는 실체입니다. 저게 크기가 큰 거라도 1마이크로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뭐 한 100마이크로 미만이잖아요. 저게 1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1마이크로 적어요. 그게 우리 세포 하나당 몇 개, 신경세포 하나당 몇 개 나오느냐 하면 10,000개 정도 나와요. 저 그림에서 보면 하얀 그 점들이 보이죠? 저것들입니다. 근데 저것들이 보면 그 지금 파란 색깔로 해놨는 그거에 보면 대략 1시간 되면 자극을 받으면 2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2개로 하나가 2개로 갈라지려면 통통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갈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언제 하느냐 하면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을 받으면 산소하고 글루코스, 영양 물질이 공급이 돼요. 그럼 이 안에서 단백질도 많이 만들고 해서 이게 2개로 이렇게 증가해요. 이제 그러면 이 증가를 많이 하면 낮 동안에 그렇게 돼요. 근데 그래서 요게 요렇게 요걸 하나를 스파인이라 그래요. 스파인이 세포 하나당 10,000개씩 나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스파인끼리 스파인이 요거 A라는 세포, 요거 B라는 신경세포 2개 이렇게 만나는 각각 스파인이 만나는 요 접점을 시냅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억, 감정, 느낌, 생각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근데 요게 1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속에 단백질이 수백 개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뭐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그쪽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요 속에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돼갖고 원래 이제 요렇게 된 게 2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극을 받으면 1시간 만에 늘어날 수 있어요. 낮 동안에 이제 중요한 자극이 많으면 정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 합시다. 네, 5개 됐습니다. 이렇게 벌벌벌 떨어요, 아들이. 이렇게 해서 딱 하고 있다가 그러면 잠잘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렇게 시냅스 요렇게 됐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 날 또 요렇게 돼 있으면 새로운 정보를 요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없잖아요.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잠잘 동안 요 5개 중에 예를 들면 중요한 2개 정도 놔두고 3개 정도 놔두고 요 2개가 요렇게 열린다 생각하면 돼요. 다시 리셋된다 그래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 예. 그러면 다음 날 깨면
요거 두 개는 또 공부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시냅스 되겠죠. 요런 게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자야 되느냐면 잠을 푹 자고 나면 머리가 깽하잖아요. 깨어나죠. 잠을 적게 자면 어떻게 되죠? 멍하죠. 멍하는데 말하거나 걸어 다니는 문제가 없어요. 일하는 데까지 문제 없어요. 몸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없는데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 글을 쓴다든지 굉장히 논리적 생각할 때는 거의 안 돼요. 그게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네. 그 중요한 원리를 보시면, 네. 그래서 그걸 보면 브레인 전체다. 마지막에 꼭 요렇게 요 시냅스라는데 요 두 개, 스파인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DNA 피질에는 140억 개 정도 뉴런이 있어요. 그 신경세포 하나당 요게 10,000개 정도 요렇게 키스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접촉하는 건 아닙니다. 요렇게 해서 요 사이에 케미칼을 주고받아요. 그게 우리 정신작용이에요. 여기서 케미칼 주고받으면 요쪽에 와서는 다른 세포가 와서는 뭐냐면 전화 펄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 안은 전부 다 전화 펄스일 뿐이요. 작용은. 그래서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만지거나 이 전부 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세포가 전기를 만들어요. 디지털 펄스란 말 들어보셨죠? 이 펄스를 만드는데 대략 우리 브레인에 많은 펄스는 얼마냐 하면 느리게는 그러니까 10초에 하나 정도 0.1Hz라 그래요. 빠르게는 1초에 1000번 정도 그 정도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잘 때는 1초에 몇 번 정도 나면 한 3번, 4번 뭐 요렇게 일어나고 생각할 때는 그 실어나르는 파가 세타파 이런 거는 1초에 한 10번 정도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도 뭐 수천 번이 아닙니다. 수백 번에서 0.1 뭐 요렇게 사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부 다 전화 펄스이기 때문에 그 왜 중요하냐 하면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다 전화 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DNA 피질에서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력이 약한 사람은 청력이 예민해져요. 이해하셨어요? 이 안에서 만약에 시각을 처리하는 영역을 청각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왜냐하면 통화가 동일하니까요. 무슨 말이죠? 듣거나 보거나 냄새 맡거나 다 이쪽에는 전화 펄스일 뿐이니까.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습한다는 거는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저 스파인이라고 돼 있죠? 요게 한 세포당 10,000개. 이쪽에서 나온 게 10,000개. 이쪽에서 나온 게 10,000개. 요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에 요게 밝게 달아있다 생각하면 돼요. 흥분돼 있어요. 통통해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잘 때 요게 몇 개가 딜리트 되는 거예요. 다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저 그림입니다. 우리가 침판지에서부터 거의 6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와갖고 한 20종류의 우리 인간으로 오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멸종했는데 우리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들어보셨죠? 네. 호모사피엔스까지 오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량은 저 있는 스파인 저겁니다. 저것도 뭐 수십 개 보이죠? 네. 네.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것, 사랑, 미움, 모든 대하 드라마를 만든 실체입니다. 예, 저걸 스파인, 두 개 스파인이 만나는 걸 시냅스라 그래요. 저 그림을 테프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 그래서 다시 보면 학습했다는 거는 스파인이 나오는 거예요. 스파인이. 그래서 저거는 제가 다른 강의할 때 쓰던 제가 그렸던 그림인데 저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죠. 네. 자, 굉장히 복잡한 저게 뭐냐면 그 스파인 속을 보면 이 스파인이 비대칭입니다. 위에 있는 쪽을 보면 별로 뭐 정보가 없죠. 밑에는 뭐 가득 들어있죠. 네. 저게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기억력 증강하는 이런 연구를 해요. 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단백질.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가 20나노메타, 엄청 갭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간단히 바닷물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체가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 마주 보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단백질의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그게 핵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게 만들어지고 하는 거야. 이번에 코로나19 이야기도 저하고 같습니다. 단백질 이야기요. 그걸 만드는 DNA, mRNA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보시면 저 위에 다이어그램이 있잖아요. 네. 저 다이어그램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게 뭐냐면 우리가 잠자는 사이클입니다. 저 위에 보면 맨 쪽에 각성 깨어있을 때 깨어있다가 밤 한 10시에 잠든다 합시다. 처음에 잠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에 속 들어가요. 그 처음 들어가는 게 한 10분 걸립니다. 10분 딱 들어가 잠이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 잔다 그러잖아요. 요렇게 깨어있다가 말똥말똥 하다가 잠이 서로로 들어요. 들어가고 서로 들어오는 요가 한 10분쯤 돼요. 그거 수면 1단계라 그래요.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깊이 2단계로 들어가요. 2단계, 그 계단이 있죠? 2단계로 들어가고 2단계도 한 15분 정도 머물러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요. 3단계. 3단계에서 25분
정도예요. 요거는 나이 따라 다릅니다. 대략 중년층. 그 다음에 잘 보시면 가장 깊은 4단계 있습니다. 가장 깊은데 이게 45분 동안 진행이 돼요. 요때 그러면 앞에 10분, 15분, 25분 하니까 그것도 한 45분. 요거 하면 90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잠이 들었을 때 3단계 들어갈 때까지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싹 들어가요. 4단계 들어가면 이제 앞에 45분 지났고 45분이니까 90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루에 이 수면 주기가 90분입니다. 대략.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강의도 1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맞아야 돼 있어, 대충. 그래서 4단계 들어가면 누가 들고 와도 모릅니다. 통나무처럼 잔다, 영어로. 네. 그래서 잠빡 들어갔고 처음에 누가 지나가면 10분 내로는 깨버려요. 20분 지나면 잘 안 깨요. 아시겠어요? 그거 원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0분, 40분 안전에 푹 자게 돼요. 조잠을 확보하셔야 돼요. 요 잠을. 그리고 시간 치면 제가 밤 한 11시쯤 됩니다. 10시쯤 들어간 사람은 11시 반쯤 돼요. 저 때가. 그 푹 자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저 때는 그때 어떤 브레인이 일어났냐 하면 그때는 꿈을 안 꿉니다. 거의. 안 꾸고 그때는 우리 브레인이 쉬는 겁니다. 비교하자면. 브레인 세포의 이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쉬는데 브레인이 휴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브레인이 조용하게 있으면 브레인이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리듬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고유한 리듬을 델타파라 그래요. 굉장히 느리고 평화스러운 진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냐면 낮 동안에는 그게 안 드러나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면 3단계, 4단계 될 때 우리 브레인이 완전히 쉬면서 완전히 브레인이 쉴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브레인이 거의 3억 년 이상 진화해오면서 만들어낸 종이 울려요. 리듬이 이래요. 띵 하고 울리는데 그 리듬이 깨지면 불면증이 걸려요. 그 리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뒤에 설명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학계에 보고되는 게 뭐냐면 페이탈, 패밀리, 인소매니아 그러니까 뭐냐면 치명적인 가족성 불면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학계에 보고된 게 1985년도입니다. 전 세계 70억 인류 중에 보고된 게 한 30건밖에 없어요. 무지무지한 희귀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전병이에요. 50대쯤 돼 발병을 해요. 이게 뒤에 보여드리면 미리 설명드리기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거에 대한 논문이 나왔어요. 50대 된 가장이 어른이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네 이러다가 조금 더 불면증이 있는데 요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다 깼다 잠이 잘 안 와. 두 번째 갔더니 2달, 3달 되니까 거의 잠이 안 와.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공포가 몰려와요. 1년 내에 다 죽습니다. 잠 안 자면 죽습니다. 그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연이 내린 그 실험이 있어요. 마우스한테는 지한테는 실험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잖아요. 했더니 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는 대략 한 15일 정도 잠 안 자면 죽습니다. 지가 죽은 걸 해부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처음에 털이 막 빠져요. 꼬리가 막 잘라지고 막 형편없이 죽어가는데 해부를 해봤더니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감염이 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지금 무균 상태로 실험을 했는데 죽고 있는 걸 봤더니 어떻게 됐냐 하니까 마우스, 지의 내장에 창자에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나와갖고 자기 숙주, 자기 지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잠 안 자면 인간한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험은 못하죠. 근데 자연의 실험이 보여주는데 뒤에 보여줄게요. 최근에 보고되는데 잠을 못 자면 1년 내내 죽습니다. 아주 그 고통을 말할 수 표현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잠이라는 걸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치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치매는 65살부터 쭉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예방하려면 20년 전부터 잠에 대해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푹 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그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그쪽을 했던 논문을 쭉 보면요. 놀랍게도 바로 그 종을 울리는 잠잘 때 종이 울린다 그랬잖아요. 그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오실레이터 그 일어나는 시상이라는 핵이 있습니다. 그 핵이 망가져 버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브레인이 갖고 있던 놀라운 그 진동자가 있어요. 종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게 낮에는 안 울려요. 잠잘 때 소파 수면 3단계, 4단계 일 때 아주 유연하고 긴 울림이 와요. 그걸 만드는 게 이 DNA 피질하고 이 살라머스 시상이라는 이 두 부위가 협연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니크한 파를 만들어줘요. 이 파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는데 그 두 번째 강의에서 나옵니다. 기억을 또 실어 날려줘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리면 기억이 안 된다 그러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잠을 설치면 다음날 공부해도 기억이 안 돼요. 전부 다 기억하고 수면하고 링크되어 있습니다. 또 발견된 게 뭐냐면 마우스 실험인데 마우스가 막 트랙을 막 1시간 달리게 하고 쉬게 할 때 지금은 실험은 굉장히 정밀하게 합니다. 마우스 지에 이 브레인을 열어갖고 탐침을 해마에도 꼽습니다. 한 7개 탐침을 1mm 간격으로 꽂아갖고 낮에 트랙을 달릴 때 일어나는 파형을 쫙 잽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한 30년 동안 연구된 분야입니다. 쥐가 운동을 하고 허걱거리다가 조용히 쉬고 있을 때 이만큼 자고 있는 상태죠. 잠막 들은 그 상태 봤더니 달리지가 않는데 달릴 때 흥분했던 그 뉴런들이 신경세포 그 순수대로 이어서 전화 펄스가 툭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연구의 큰 테마입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리플레이, 재현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거나 운전을 배웠던 한 번 하면 10년이 지나도 할 수 있죠. 네. 아마 그것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잠잔 동안에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요것만 꼭 아셔도 치매, 기억하고 관계 있고 우리가 자전거 운전 배우는 거 이런 것조차도 다 잠자는 동안 리허설을 한다. 근데 리허설하는 시간을 봤더니 시간을 압축했어요. 순서는 그대로예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한 3쯤 사이에 논문상으로 엄청나게 밝혀졌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 제가 이제 그렸는 그림인데 저 그림 보면 그 종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시상이라는 거 하고 그 DNA 피질을 종 껍질이라 생각하세요. 안에 그 종 있잖아요. 추가 있잖아요. 당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성 치명적 그 불면증 그 환자들을 봤더니 이 종 치는 이 안에 있잖아요. 그게 망가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낮에는 안 드러나요. 그래서 잠이라는 거는 안 자면 죽습니다. 1년 내에 죽습니다. 아주, 예. 지금 그 하는 기억 만드는 그 스파인 저렇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 이렇게 많습니다. 밤하늘 별처럼 많습니다. 저 하나의 뻘건 게 신경세포거든요. 세포에 저 파란 점들 있죠? 저 점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기억을 만드는 스파인입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두 개 만나서 속닥거리는 그 소리를 기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브레인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이쪽을 한 15년 동안 이제 공부하고 강연도 하고 계속 논문을 보고 하는데 저 도표가 리스만이라는 학자가 만든 도표인데 저걸 한 10년 때 강의를 했어요. 저걸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꿈이 뭐고 우리가 생각이 뭐고 저걸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수면 사이클하고 그 밑에 있는 그림, 저 브레인 그림 옆에 두 개 있죠. 그게 종을 만드는 모형도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게 시상입니다. 살라머스. 시상은 뭐냐면 감각을 중개해 주는 겁니다. 중개소입니다. 그 중개소가 잘못되기 때문에 감각이 안 올라갑니다. 그 감각을 우리가 기억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감각이 안 올라가니까 기억이 아예 안 되죠. 저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저 DNA 피질하고 시상의 고유한 진동 이 소리가 서파 수면일 때 그게 끊임없이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 진동에 그 시상이 만드는 거 구체적 이름이 뭐냐면 슬리퍼 스핀들에서 수면 방추라는 대략 12Hz 정도 되는 뇌파가 나와요. 그 수면 방추가 아주 가지런하게 나와요. 그 최근 논문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건강하고 집중력이 좋고 이럴 때는 이게 많이 나와요. 노화가 되면 늙으면 이게 줄어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던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오실레이션 하는 그 뇌파 슬리퍼 스핀들이 뭘 하느냐 하면 해마가 기억을 만들면 그 슬리퍼 스핀들은 수면 방추는 시상이 만드는데 요 슬리퍼 수면 방추는 택시라 생각하면 돼요. 기억을 실어 나는 차라 생각하면 돼요. 택시 같은 거예요. 그럼 기억이 해마에서 만들어지면 그 슬리퍼 스핀들을 타야 돼요. 그 해마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기억을 만들어지는 걸 샤프 웨이브 리플이라 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한 150Hz쯤 돼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샤프웨이브 리플이 시상에서 만든 수면 방출을 탑니다. 타고 DNA 피질로 이동해갖고 DNA 피질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저장한 것들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꿈꾸는 동안에, 그다음 뇌암수면도 꿈꿀 동안에 오랫동안 저장했던 10년 전, 20년 저장했던 걸 평소에 거의 안 쓰잖아요. 안 쓰는 것들 곡간을 열어갖고 연결해 줘요. 그러니까 꿈은 창의성이 덩어리입니다. 푹 자고 꿈을 많이 꾸셔야 돼요. 예, 특히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꿈을 많이 꾼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전체를 다 하셔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했던 그 노트인데 시냅스 하나에서 일어나는 케미칼부터 전부 다 분자에서부터 우리 의식 전체까지를 종합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저쪽으로 말씀드린 게 알츠하이머가 요거 바로 최근의 논문입니다. 뒤에 보시면 논문이 뭐냐면 저거 아까 요 스파인 보이시죠? 네. 요 기억을 만드는데 그 옆에 있는 게 혈관입니다. 빨갛게 진한 혈관 보이죠? 네. 혈관에서 글루코스 포도당을 그 이렇게 문어발처럼 나오는 세포 있죠? 네. 저게 이제 그 성상세포, 별처럼 생겼다가 성상세포라고 하는데 글리아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 세포들이 이 신경세포의 한 10배나 많습니다. 저 세포들이 영양물질, 글루코스, 포도당을 이쪽에다 시냅스에 전해줍니다. 이쪽 브레인이 먹는 거는 영양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글루코스, 포도당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설탕, 커피를 그렇게 마시는 게 커피 속에 설탕. 네. 시험 치러 가는 학생들 엿을 주잖아요. 네. 그거 맞는 이야기요. 그게 단 거잖아요. 네. 그 글루코스, 단 거가 많은 거는 곧장 브레인이 씁니다. 그 짧은 시간에 머리를 쌩쌩하게 하려면 단 거를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심하죠. 예. 근데 어쨌든 왜 우리가 단 걸 찾느냐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은 글루코스, 그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스가 몸에 없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한 달 굶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글루코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쪽에 근육을 분해해갖고 글루코스를 보내줍니다. 단백질을 분해해갖고 이쪽에서 변형시키면 또 글루코스까지 가거든요. 그까지 다 갑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글루코스는 중요한데 결론. 저거 있는 그 성상세포, 저 세포들이 글루코스를 이렇게 주는데 또한 뭐 하냐면 이 스파인이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노폐물이 생겨요. 저 보시면 이렇게 저 노폐물들 보이죠? 하얀 화살표 있는 그것들이 뭐냐면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근데 자들이 낮에는 이쪽 브레인이 요게 통통하게 되니까 빈 공간이 없어요. 네. 액체가 흐를 만한 공간들이 없어요. 잠잘 때 요게 좀 공간이 생겨요. 요 공간들이 조금 더 생기면 그 공간, 혈관들이 쭉 나 있는데 그 사이를 뇌척 속에 흘러갖고 찌꺼기를 씻어내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발견된 지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아마 10년 다 돼가는데 이게 미국에서 사이언스 그 논문에 그의 모든 과학 분야에서 나온 논문 중에 10편 뽑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최근에 이제 막 붐을 일으켜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 안 나와서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씻어내는 거예요. 물 청소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찌꺼기를. 자, 이게 찌꺼기가 생기는 거, 저 뻘겋게 된 게 찌꺼기가 많이 생긴 겁니다. 저 논문 내 그대로 봤는데. 그러면 그 뇌파가 이렇게 주파수가 높고 낮잖아요. 네. 요게 낮에 나오는 뇌파입니다. 저거 나올 때는 브레인 안에 저렇게 찌꺼기가 많이 생겼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저 파가 이렇게 기죠. 저게 큰 거가 뭐냐면 서파 수면입니다. 서파라는 게 파가 서서히 온다는 건데 주파수가 낮는 거 1초에 한 번 정도. 그보다 더 느릴 경우도 있습니다. 띵 하면서 우리 브레인 전체에 낮 동안에 활동하는 찌꺼기를 싹 씻어내줘요. 놀랍죠? 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이쪽에 마우스부터 사람한테 다 나오고 지금 사람한테 찍었는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잠을 푹 자면 낮 동안에 쫙 찍어내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개운하죠. 네. 개운한데 더 요즘 최근 논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뭐 이렇게 기분이 좋고 상쾌하다 이 정도인데 엄밀히 측정을 해보면 잠을 안 자면 사실 조금 띵할 뿐이지 뭐 다른 거 크게 지장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면밀히 측정하면 뭐가 지장이 있느냐면요. 사람 얼굴 표정을 잘 못 읽어요. 놀랍죠? 여기 밝혀졌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잠을 못 자면 특히 꿈꾸는 잠, 뇌암수면 새벽에 많습니다. 새벽 꿈꾸는 잠 때는 체온이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36도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잠잘 때 뇌암수면일 때 체온을 조절 못 합니다.
그 진화적으로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잠잘 때 가급적으로 약간 추운 듯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오돌오돌 떨다가 졸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더우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열대야 왜 잠을 못 자느냐 하면 지금 최근에 학계에서 보고되는 건 뭐냐면 수면의 적정한 온도가 18도입니다. 상당히 쿨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증거가 뭐냐면 잠자는 사람을 사진 찍어보면 항상 발이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발이 방해를 해주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팁으로 뭐 또 이러잖아요.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올 때 뜨거운 샤워를 하고 자라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 맞아요. 왜 그러냐면 뜨거운 물로 샤워를 곧장 하고 침대에 딱 누우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늘어나 있죠. 커져 있죠. 커져 있으면 이 방열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식어요. 그래서 잠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잠잘 때 방을 뜨겁게 하지 마세요. 예, 뜨거우면 잠이 깨요. 그래서 18도나.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하면 잠잘 때 체온, 꿈꿀 때 체온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화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다는 게 최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씻어내는 전체 과정입니다. 그 다음 뒤에 알츠하이머 걸리면 브레인이 저렇게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 전체에 저렇게 물에 내척 속에 흐르는 관들이 시스템이 저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이렇게 있죠. 저게 호수처럼 돼 있어요. 그걸로 해갖고 액체가 쫙 서큘레이션 해요. 잠잘 때 싹 씻어내는 거예요. 낮 동안에 팽팽하기 때문에 틈이 없어요. 이렇게 종이 울리는 거 모델입니다. 제가 그렸는 그림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의 브레인에 고유한 진동수에 종이 있다. 그 종이 아름답고 유연하고 그 멜로디가 온천지 퍼져나가면 이 브레인 전체가 쉬는 거예요. 그 외상후 증후군도 이쪽하고 연구하는데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외상후 증후군에는 악몽을 계속 꿔요. 이쪽 시스템이 이 단절되는 게 막 생겨요. 그다음 저 가운데 있는 저 밑에 뭐 T시라고 적어놨죠? 네. 그게 종을 치는 그거랍니다. 그래서 저게 망가지면 아예 잠을 못 자요. 네. 그래서 전체가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뇌척수액, 최근의 자료인데 뇌척수액이 흘러내려갖고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CSF라는 게 뇌척수액이라는 브레인에서 나오는 액체가 저 빨간 건 혈관입니다. 네. 혈관을 타고 쫙 강물처럼 흘러가요. 찍혀 나왔어요. 그래서 찌꺼기를 싹 씻어내요. 그래서 뇌파하고 씻어내는 거하고 요것들이 전부 다 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알아야 될 첫 번째 지식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명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효과를 보시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습관을 적어도 50대, 40대 중반부터는 웬만하면 무리하지 않게 내가 잠은 푹 확보해야 되겠다로 해야 돼요. 그걸 자꾸 놓치게 되면 70대, 80대 가서 치매 확률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막 논문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캐치하는 경우. 저렇게. Fatal Family Insomnia 되어 있죠? 네. 저 외국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보시면 그게 뭐냐 하면 Increase Insomnia 뭐냐 하면 처음에 편집증이 생겨요. 항상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공포증이 막 몰려와요. 잠을 못 자면.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신병, 디멘티아까지 다 일어나요. 1년 내내 다 죽어요. 전 세계 지금 아주 드문데 우리나라에 논문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잠이 잘 안 오면 죽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죽어요. 예. 그 잠이란 문제를 뭐 대충 이렇게 뭐 조금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게 10년, 20년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게 데미지로. 그래서 자녀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잠자는 시간 확보. 그래서 이게 세계 평균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도 나왔던 그 브레인 이쪽에 전문가가 썼는 그쪽 주장하는 건 뭐냐면 달라이라마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잡니다. 인터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표준 시간을 7시간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쪽에서 8시간을 권장합니다. 하루 8시간 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그쪽에 그 종이 망가지는 거, 그 과정들이 전부 나옵니다. 그 종입니다, 지금. 이게 해마 시상이라는 데인데 저쪽에 MD 핵이 거의 망가지는 게 나와요. 잠을 못 자는 병이 걸리면 저게 망가져요. 그래서 저는 저런 과정들이 저 종이 울리는 저 과정들입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고 이제 브레인 전체에서 저런 케미칼들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제가 만든 모델인데 제가 썼는 책에 상세하게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각성하고 수면하고 꿈꾸는 브레인이 동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브레인은 24시간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모드, 그 다음에 브레인이 쉬는
서파 수면, 그다음 꿈꾸는 렘 수면 이 세 가지 상태가 돌아가는데 낮 동안의 경험 기억을 해마에 저장을 합니다. 일시 저장했던 것이 서파 수면일 때 대뇌 피질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수면 방출하는 그 웨이브를 타고 해마에서 저장했던 기억이 대뇌 피질로 이동해서 장기 기억으로 바뀝니다. 그 장기 기억이 꿈을 꿀 때 랜덤하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꿈은 창의성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에 3분의 1을 꿈으로 잠으로 보내잖아요. 이걸 창의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면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 브레인은. 그래서 꿈을 여러분들이 해몽하지 마시고 꿈을 분석하시면 돼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본인한테. 일어나갖고 침대에서 곧장 일어나지 말고 가만히 누워 불도 켜지 말고 누워갖고 곧장 깨자마자 내가 방금 뭘 꿨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이야기를 해줘요. 야가. 그때는 대부분 렘 수면기이기 때문에 거의 예의 없이 꿈을 꿉니다. 근데 안 물어보고 일어나갖고 불을 켜버리고 나면 10분 내로 기억이 이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 특별한 꿈이 몇 개만 남지. 그래서 요걸 1년, 2년 습관을 딱 들이고 나면 아, 브레인이 어떻게 동작하는가가 서서히 보여요. 그때부터 브레인 공부를 살살 하시면 놀랍게도 기억, 감정, 심지어 깨달음까지도 연결됩니다. 네. 그게 어떤 상태라는 게 그 들어가는 관문이 기억이고 우리 브레인 작용 중에 가장 중요한 기억이라는 현상이고 그 기억을 들어가는 바로 톨게이트가 꿈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꿈을 꿈같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꿈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예.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면의 중요성 그리고 꿈과 기억력의 연관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재미있게 강연 들었습니다. 박사님 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 꿈을 잘 꾸려면 어떻게 자야 되는지 이게 가장 좀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꼭 꿈을 기억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잘 때 그렇게 오늘 밤 또 무슨 꿈을 꾸지? 오늘 밤에 무슨 드라마를 만들어 펼쳐지지? 놀랍게도 한 가지 꿈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그 창의성처럼 전적으로 예측이 안 됩니다. 자각몽 재해놓고 꿈은 우리가 예측 못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두근거려요. 저는 잘 때 한밤 10시 딱 들어가면서 야 오늘 또 무슨 드라마가 펼쳐지지? 예측보다 그러면 꿈이 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면 하나 정도가 기억이 안 돼요. 네. 이걸 좀 한 달쯤 하시면 2개 꿨다는 기억이 나요. 저는 어떤데 이렇게 몸 상태 좋을 때는 3가지 꿈이 다 그대로 기억나요. 꿈이 기억 안 나는 거의 없어요. 지난 한 5년 동안 계속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딱 습관을 들이고 나면 우리 정신 현상, 브레인에 대해서 친근해집니다. 그때부터 야는 이 브레인은 내가 물어야 대답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브레인을 좋아하게 돼요. 이렇게 무심코 꿨던 꿈이 이렇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알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박문호 박사님과 다음 시간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각된 것이 기억되고 기억된 것만이 지각한다. 우리의 언어가 갖는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뭘 말할 것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은 주로 뭘로 되어 있나 하면 하나의 사진,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측을 하는 정신작용은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언어를 매개로 하는 정신작용.